예루살렘, 세계 구약학계 충격, 에덴 동산, 인류 최초의 낙원, 성경 창세기에 기록된, 하지만 아무도 찾지 못했습니다. 2000년간 메소포타미아를 뒤졌습니다.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발굴했습니다. 하지만 없었습니다. 모두가 포기했습니다. 에덴은 사라진 것이라고. 하지만 한 학자가 발견했습니다. 에덴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에덴이 한국이라고요? 증거가 있습니까? 그는 데이터를 공개했습니다. 에덴의 조건 7가지. 한반도 일치율 96.4%, 산에서 시작되는 강 체계, 사계절 질서, 인간과 자연의 조화, 수천 년 보존 문화, 금산 전통. 그는 예루살렘 학회에서 선언했습니다. 에덴은 파괴된 것이 아닙니다. 지켜진 곳만 살아남았습니다. 한국은 에덴의 태도를 문화로 유지한 유일한 민족입니다. 여호와께서 동산을 동방에 두시니라. 그 동방이 한반도였습니다. 그는 한국 산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에덴은 잃어버린 과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동방에 하나를 남겨두셨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조나단 밀러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구약지리학 교수입니다. 제 전공은 성경지리와 환경신학이에요. 특히 에덴 동산의 위치, 30년간 연구해왔습니다. 2024년 봄, 보스턴 제 연구실, 벽면에는 고대 중동 지도들이 걸려 있었어요. 메소포타미아 지도,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에덴 추정 위치도, 모두 제가 30년간 연구한 것들. 책상 위에는 논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지리적 재구성, 제 최신 연구였어요. 결론 부분을 읽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메소포타미아 어딘가에 있었을 것이다.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 곳. 하지만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다. 홍수로 파괴됐거나 지형이 변했을 것이다. 에덴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이것이 제 결론이었습니다. 30년간.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 제 조교 사라가 들어왔습니다. 교수님, 세미나 준비되셨어요? 응. 오늘 주제가 뭐였지? 에덴 동산의 위치요.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오후 3시, 학과 세미나, 교수 15명 앞에서 발표했어요. 에덴 동산, 잃어버린 낙원.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창세기는 에덴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4개의 강, 동방의 위치, 각종 나무와 금. 사진, 고대 메소포타미아. 전통적으로 에덴은 메소포타미아로 추정됩니다.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가 있으니까요. 다음 슬라이드.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두 강인 비손과 기온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또한 메소포타미아는 사막화됐습니다. 고대 숲은 사라졌어요. 고개를 끄덕이는 교수들. 결론은 명확합니다. 에덴은 사라졌습니다. 홍수나 기후 변화로요. 박수. 질의응답. 젊은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에덴이 정말 실제 장소였을까요? 글쎄요, 상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는 구체적이잖아요. 강 이름까지 나오는데요. 구체적이어도 찾을 수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다른 곳일 가능성은 없나요? 어디요? 메소포타미아가 아닌 곳이요. 불가능합니다.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가 거기 있어요. 하지만 다른 두 강은 없잖아요. 그래서 사라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세미나가 끝났습니다. 연구실로 돌아왔어요. 사라가 따라왔습니다. 교수님, 정말 에덴이 사라졌을까요? 왜 그렇게 생각해? 성경은 에덴을 지켰다고 하잖아요. 그룹과 화염검으로요. 그건 상징이야. 하지만 지켰다면 어딘가 있지 않을까요? 사라, 30년간 찾았어. 없어. 사라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재에 앉았어요. 성경을 펼쳤습니다. 창세기 2장. 에덴 동산 기록.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서 강이 나뉘어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요,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읽었습니다. 천천히. 지도를 펼쳤습니다.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는 있습니다. 하지만 비손과 기온은? 30년간 같은 질문. 답은 없었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며칠 후 이메일이 왔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제목은 국제환경신학 학회 초대. 밀러 교수님, 내년 여름 서울에서 열리는 학회에 초대합니다. 주제는 성경 속 자연과 환경 보존입니다. 특별히 에덴 동산의 생태학적 의미를 논의하고자 합니다. 읽고 나서 한숨이 나왔습니다. 또 에덴이야. 30년간 같은 이야기. 이젠 지겹네. 하지만 한국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은 환경 보존 문화가 좋다던데. 답장을 보냈습니다. 초대 감사합니다. 참석하겠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에덴은 사라졌다고 봅니다. 더 이상 찾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확신이 완전히 무너질 줄은. 6개월 후 인천국제공항 14시간 비행 끝에 도착했습니다. 여름이었어요. 7월 초 입국장을 나왔어요. 한 남성이 팻말을 들고 있었습니다. 조나단 밀러 교수님. 다가갔습니다. 아, 교수님, 이동훈입니다. 서울대학교 환경신학과 교수입니다. 악수를 나눴어요.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호텔에서 쉬시고 내일부터 특별한 곳을 방문하겠습니다. 어디요? 한국의 산과 숲이요. 직접 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출발, 차로 3시간, 강원도 설악산, 도착했습니다. 등산로 입구. 여기가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 중 하나입니다. 이 교수가 말했습니다. 1000년 넘게 보존된 숲이에요.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소나무, 참나무, 단풍나무. 빽빽했습니다. 울창했어요. 놀랍네요. 이렇게 보존된 숲이 아직 있다니. 한국 사람들은 산을 신성시했어요. 함부로 베지 않았죠. 왜죠? 산신신앙 때문입니다. 산에는 신이 계신다고 믿었어요. 1시간 올랐습니다. 계곡이 나타났습니다. 물이 흘렀어요. 맑았습니다. 이 물이 어디서 오나요? 저 위 바위산에서 내려옵니다. 눈이 녹아서요. 그럼 강이 되나요? 네. 저 아래로 흐르면 한강이 됩니다. 손이 멈췄습니다. 산에서 시작되는 강. 성경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창세기 2장.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이 교수님, 한국에는 이런 산이 많나요? 많죠. 한반도는 70%가 산입니다. 그럼 강도요? 네, 대부분 산에서 시작됩니다. 노트를 꺼냈습니다. 적었어요. 한국의 지리적 특징, 산악 지형 70%, 강은 산에서 시작, 숲은 천년 보존. 정상 근처, 바위산. 올라섰습니다. 전망이 펼쳐졌어요. 끝없는 산들, 초록빛 물결. 저기 보이는 게 다 산입니다. 이 교수가 손을 뻗었습니다. 백두대간이라고 합니다. 한반도를 관통하는 산맥이에요. 얼마나 길죠? 1400km입니다. 북쪽 백두산에서 남쪽 지리산까지요. 놀랍네요. 이 산맥에서 모든 강이 시작됩니다. 동쪽으로, 서쪽으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무들이 흔들렸어요. 숲의 소리, 새 소리, 물소리. 여기, 평화롭네요. 네, 한국 사람들은 이걸 1000년간 지켰어요. 어떻게요? 금산 제도입니다. 금산이요? 네, 함부로 나무를 베지 못하게 한 거죠. 왕이 지정했어요. 왜죠? 풀 보존하려고요. 물을 보호하려고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보존, 보호. 저녁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호텔 방. 노트를 펼쳤습니다. 창세기를 다시 읽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동방. 히브리어 사전을 꺼냈습니다. 케뎀. 뜻을 찾았어요. 동쪽, 앞, 옛날, 시작. 단순한 방향이 아니야. 더 찾았습니다. 케뎀의 어원. 카담, 앞서다, 먼저 오다. 해가 뜨는 곳, 시작되는 곳. 지도를 펼쳤습니다. 세계 지도. 예루살렘에서 동쪽, 메소포타미아, 그 너머, 페르시아, 인도, 중국, 그리고 끝,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끝, 삼면이 바다인 반도, 한반도.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여기가 동방의 끝. 노트에 적었습니다. 동방의 의미 재검토. 케뎀은 단순 방향이 아님, 해가 시작되는 곳, 순환의 출발점.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끝, 한반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 에덴이 한국일 리 없어. 하지만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다음 날, 서울대학교, 학회 첫날, 오전 9시, 개회식, 강당, 각국 학자들, 50명 정도, 주제 발표, 성경 속 자연 보존의 원리. 한국 교수가 발표했습니다. 성경은 자연을 다스리라 했지만 파괴하라 하지 않았습니다. 슬라이드, 창세기 구절들.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지만 이것은 청지기 정신입니다. 소유가 아니라 관리입니다. 한국 전통 사상도 비슷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풍수지리, 산신신앙, 금산제도. 모두 자연을 보존하는 문화였습니다. 특히 금산은 흥미롭습니다. 특정 산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게 했어요. 왜일까요? 물 때문입니다. 숲이 물을 만들고 물이 생명을 유지하니까요. 손이 멈췄습니다. 물, 생명. 오후 세션, 에덴 동산의 생태학적 의미. 제 차례. 무대에 올랐습니다.
에덴 동산은 이상적 자연을 상징합니다.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강, 나무, 금, 보석, 완벽한 생태계였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자연의 파괴로. 이제 에덴은 돌아갈 수 없는 과거입니다. 발표를 마쳤습니다. 질의응답. 이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밀러 교수님, 정말 에덴이 사라졌을까요? 네, 메소포타미아를 봐도 숲은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곳은 어떨까요? 다른 곳이요? 동방의 끝 말입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동방의 끝이라면.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동방이 에덴이라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어딘지 모르죠. 혹시 여기는 아닐까요? 여기요? 한국이요? 네, 한반도는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끝입니다. 하지만, 말이 막혔습니다. 코리아, 말이 안 돼. 하지만 부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국립중앙도서관, 한국지리 자료실, 들어갔습니다. 한국의 산과 강에 관한 문서들을 찾았어요.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한국 수계도, 강의 흐름, 백두산에서 시작되는 압록강, 두만강, 금강산에서 시작되는 북한강, 태백산맥에서 시작되는 낙동강, 지리산에서 시작되는 섬진강, 모두 산에서 시작됩니다. 노트를 꺼냈습니다. 한국의 강 체계, 모두 산에서 시작 동해로 흐르거나 서해로 흐름, 명확한 수계. 성경을 펼쳤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읽고 또 읽었습니다. 한 곳에서 시작해서 여러 갈래로 나뉘는 강. 한국 지도를 다시 봤습니다. 백두대간. 한반도를 관통하는 중심 산맥. 여기서 모든 강이 갈라집니다. 동쪽으로, 서쪽으로, 남쪽으로. 손이 멈췄습니다. 한 곳에서 시작해 여러 강으로 나뉘는 구조, 에덴과 똑같아. 고대 한국 지도 자료, 조선시대 산수도, 그림으로 그린 산과 강. 아름다웠습니다. 설명 패널. 조선시대 사람들은 산과 강을 신성시했다. 함부로 손대지 않았다. 풍수지리 사상으로 자연을 존중했다. 존중과 보존. 사계절 사진 자료. 봄, 여름, 가을, 겨울. 한국의 사계절은 뚜렷합니다.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에는 초록이 무성하고, 가을에는 단풍이 들고, 겨울에는 눈이 내립니다. 사계절의 명확한 질서. 창세기가 떠올랐습니다. 창세기 한 장.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계절과 질서. 금산제도 자료. 조선왕조실록. 금산 지정 기록. 1400년대부터 시작. 왕이 특정 산을 금산으로 지정. 나무를 베면 처벌. 목적은 산림 보호, 수원 보호. 함부로 베지 말라는 금지. 성경이 또 떠올랐습니다. 창세기 2장. 동산 각종 나무가 나게 하시니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며 그리고 경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먹지 말라는 금지. 금산과 같은 구조야. 오후. 한국환경역사연구소. 방문했습니다. 박미경 박사. 50대. 밀러 교수님, 한국의 환경보존 문화를 연구하신다고요? 네, 특히 금산 제도가 궁금합니다. 금산은 한국의 독특한 제도였어요.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조선시대에만 수백 개의 금산이 있었어요. 왕실 금산, 마을 금산, 사찰 금산. 모두 나무를 베지 못하게 했나요? 네, 엄격하게 금지했어요. 위반하면 태형이나 유배형이었죠. 왜 그렇게까지 했나요? 물 때문이에요. 숲이 없으면 물이 마르니까요. 그래서 지켰군요. 네. 1000년 이상요. 다른 자료. 산신신앙 기록. 고대부터 한국 사람들은 산에 신이 계신다고 믿었다. 산신령을 모셨다. 함부로 나무를 베거나 동물을 잡지 않았다. 경애와 존중. 박 박사님, 한국 사람들은 왜 산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나요? 생명의 근원이었으니까요. 생명의 근원이요? 네, 산에서 물이 나오고 물에서 곡식이 자라고 곡식으로 사람이 살았어요. 산은 곧 생명이었죠. 제 손이 떨렸습니다. 생명의 근원. 창세기가 떠올랐습니다. 창세기 2장.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생명. 에덴은 생명의 동산. 한국도 산을 생명으로 봤습니다. 저녁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에덴의 조건 재정리.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산에서 시작되는 강 체계, 사계절의 명확한 질서, 풍부한 숲과 나무, 인간과 자연의 조화, 특정 구역의 보호 규정, 생명의 근원으로서의 인식, 경외와 존중의 문화. 한반도와 비교했습니다. 산에서 시작되는 강, 백두대간 수계, 일치. 사계절 질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일치.
풍부한 숲, 70% 산림, 일치. 인간과 조화, 농경과 자연 공존, 일치. 보호 규정, 금산 제도, 일치. 생명의 근원, 산신 신앙, 일치. 경외와 존중, 천년 보존 문화, 일치. 일치율을 계산했습니다. 7개 조건. 7개 일치. 100%. 펜을 멈췄습니다. 100%라니 말도 안 돼. 하지만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이 교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이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한국은 왜 이렇게 자연을 보존했나요? 문화 때문입니다. 문화요? 네, 한국 사람들은 자연을 정복할 대상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럼 뭘로 봤나요? 함께 사는 존재로요. 우리는 자연의 일부라고 믿었어요. 왜죠? 하늘과 땅과 사람이 하나라는 천지인 사상 때문입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하나, 조화. 이 교수님, 이런 문화를 가진 민족이 또 있나요? 드물죠. 대부분 문명은 자연을 파괴하며 발전했으니까요. 한국만 다른 건가요? 어쩌면요. 한국은 개발보다 보존을 먼저 배운 민족일지 몰라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보존을 먼저 배운 민족. 노트를 펼쳤습니다. 에덴과 한반도 비교 결론. 지리적 조건 일치율 100%, 문화적 태도 일치율 100%, 보존 의지 일치율 100%. 잠정 결론, 이 땅은 에덴의 조건을 완벽히 갖췄다. 지리적으로만이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한국은 에덴의 태도를 유지한 민족이다. 펜을 멈췄습니다. 30년간 메소포타미아만 봤는데 에덴은 여기 있었어. 3일차 서울대학교 도서관 신학 서적 코너 창세기 주석들을 찾았습니다. 에덴에 금지된 열매에 관한 것들 하나씩 읽기 시작했어요. 창세기 2장 주석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전통적 해석 도덕적 지식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망 순종의 시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이게 전통적 해석이지. 하지만 계속 읽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경작하며 지키게 히브리어 원문을 확인했습니다. 아바드, 샤마르 사전을 펼쳤어요. 아바드 섬기다, 경작하다, 일하다. 샤마르 지키다, 보호하다, 파수하다. 섬기고 보호하라. 단순히 사용하라가 아니야. 다음 구절 창세기 2장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임의로 먹되 하지만 하나는 먹지 말라. 자유 하지만 제한 사용 하지만 금지. 노트를 꺼냈습니다. 에덴의 명령 구조 경작하라 지키라 임의로 먹으라 하지만 하나는 먹지 말라. 자유와 제한의 균형. 한국 금산 제도가 떠올랐습니다. 산을 사용하라. 하지만 금산은 건드리지 말라. 똑같은 구조야. 창세기 3장을 펼쳤습니다. 뱀의 유혹.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과 같이. 경계를 넘는 것. 제한을 무시하는 것.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욕망. 더 가지려는 것. 더 누리려는 것. 따먹었습니다. 결과 창세기 3장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추방 동산을 잃음 낙원의 상실. 손이 멈췄습니다. 금지된 열매가 뭐였을까? 단순히 지식이었을까? 아니면 경계를 넘는 권리였을까? 오후 이 교수를 만났습니다. 이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금지된 열매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려운 질문이네요. 전통적으로는 선악을 아는 지식이죠. 하지만 생태학적으로 보면 어떨까요? 이 교수가 생각했습니다. 생태학적으로요? 흥미로운 관점인데요. 에덴에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라 하셨어요. 맞아요. 하지만 하나의 나무는 먹지 말라 하셨죠. 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제한이죠. 모든 걸 다 가질 수는 없다는. 맞습니다. 자연을 사용할 수 있지만 전부 파괴할 권리는 없다는 거예요. 이 교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한국의 금산 제도도 비슷하지 않나요? 맞아요. 산을 사용하되 금산은 건드리지 말라는 거였죠. 왜였죠? 물과 숲을 지키려고요. 모든 나무를 베면 모두가 죽으니까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모두가 죽는다. 성경도 똑같이 말했어.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저녁 한국전통사상연구소 방문했습니다. 김철호 교수 60대 동양철학 전공 밀러 교수님
한국 전통 사상이 궁금하시다고요? 네, 특히 자연관이요. 한국 사람들은 자연을 어떻게 봤는지요? 김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전통 사상은 천지인 삼재 사상입니다. 천지인이요? 네, 하늘과 땅과 사람이에요. 이 셋은 하나로 연결돼 있어요. 어떻게요? 하늘은 법칙을 주고, 땅은 생명을 키우고, 사람은 그 사이에서 조화를 이뤄요. 조화요? 네, 사람은 자연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함께 사는 거예요.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동학 사상.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 천지만물이 한 몸. 인내천은 사람 안에 하늘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사람이 신인가요? 아니요. 사람도 하늘의 일부라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자연도 마찬가지인가요? 물론이죠. 자연도 하늘의 일부니까 함부로 파괴하면 안 돼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함부로 파괴하면 안 된다. 경계가 있다는 거야. 김 교수님, 한국 사람들이 이 사상을 실제로 지켰나요? 지켰죠. 금산제도가 그 증거예요. 금산요? 네, 산신신앙과 결합해서 특정 산은 절대 건드리지 않았어요. 왜요? 신성하니까요. 거기는 신의 영역이에요. 인간이 넘으면 안 되는 선이죠.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넘으면 안 되는 선, 에덴에 금지된 나무와 똑같아.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성경을 다시 펼쳤습니다. 창세기 3장. 선악과를 먹은 후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자신들이 벗은 줄 알았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책임 회피. 하와도 마찬가지.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책임 전가. 결과.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 수고해야 먹을 수 있음. 여자는 해산의 고통. 모두 고통. 노트를 펼쳤습니다. 금지된 열매의 재해석, 전통적 해석은 지식, 하지만 생태학적으로는 경계 위반. 자연을 전부 파괴할 권리, 제한 없이 사용할 자유, 결과는 낙원의 상실, 땅의 저주, 고통의 시작. 한국과 비교, 금산제도는 경계 설정, 함부로 넘지 말라는 선, 천지인 사상은 조화 강조, 파괴는 모두의 죽음, 보존은 모두의 생명. 결론, 에덴의 금지는 생태학적 경계였다. 한국은 그 경계를 문화로 유지했다. 금산은 현대에 금지된 나무다. 넘으면 모두 죽는다는 것을 알았다. 펜을 멈췄습니다. 30년간 금지된 열매를 도덕으로만 봤는데 이건 생태학이었어. 일주일 후 하버드 도서관 온라인 접속 세계 고대 문명 자료들을 찾았습니다. 비교 연구를 시작했어요. 먼저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유역 인류 최초 문명 수메르, 바빌론, 아시리아 현재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위성 사진 갈색 대지 사막 강은 있지만 숲은 없습니다. 고대 기록과 비교했습니다. 기원전 3000년 메소포타미아는 울창한 숲이 있었다. 삼나무 숲, 야생동물, 풍부한 생태계. 현재는 사막. 왜 사라졌을까? 문서를 찾았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산림 파괴 역사. 건축을 위한 벌목, 도시 건설, 궁전, 신전, 모든 나무를 베었다. 관계 농업, 소금기 축적, 토양 황폐화, 전쟁, 불태우기, 초토화 작전. 결과는 사막화. 노트에 정리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발전, 하지만 자연은 파괴, 숲이 사라짐, 사막이 됨, 생태계 붕괴. 다음, 이집트, 나일강 유역, 고대 문명, 피라미드, 신전, 화려한 문화. 현재 상태, 나일강은 남았지만 주변은 사막. 고대에는 숲이 있었습니다. 파피루스 숲, 야생동물, 사자, 하마. 지금은 없습니다. 왜일까? 이집트 환경 변화 연구, 과도한 농업, 관계시설, 토양 염류화, 건축을 위한 벌목, 신전과 무덤, 기후 변화, 사하라 사막 확장. 결과는 생태계 축소, 그리스와 로마, 지중해 문명, 찬란한 문화, 철학, 예술, 건축. 현재 상태, 지중해 연안, 대부분 벌거숭이 산. 고대에는 울창한 숲이 있었습니다. 기록을 찾았습니다. 플라톤의 기록, 아테네 주변은 울창한 숲이었다. 지금은 뼈만 남은 땅. 로마 제국, 함대 건조를 위해 숲을 베었다. 전쟁을 위해, 건축을 위해. 결과는 산림 파괴. 비교표를 만들었습니다. 세계 고대 문명과 자연 파괴. 메소포타미아, 문명 발전, 숲 파괴율 95%, 현재 사막. 이집트, 문명 발전, 숲 파괴율 90%, 현재 사막. 그리스, 문명 발전, 숲 파괴율 85%, 현재 황폐.
로마, 문명 발전, 숲 파괴율 90%, 현재 축소. 공통점, 문명이 발전할수록 자연이 파괴됨, 모두 숲을 잃음, 생태계 붕괴. 한국 자료를 찾았습니다. 한반도 산림 역사. 고대부터 현재까지. 삼국시대, 산림 보존 기록. 불교 전래, 산을 신성시함. 금산 지정. 조선시대, 산림 보존 정책. 왕실 금산, 수백 개. 마을 금산, 수천 개. 엄격한 처벌. 일제강점기, 수탈. 나무 벌목, 강제.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 않음. 광복 후. 한국전쟁. 산림 70% 파괴. 하지만 재조림 정책. 1970에 1980년대 국민 총력. 나무 심기 운동. 결과. 현재 한국 산림률 63%. 세계 최고 수준. 손이 멈췄습니다. 파괴됐지만 다시 회복했어. 어떻게? 이 교수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 교수님, 발견했습니다. 고대 문명은 모두 숲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한국만 남았어요. 왜일까요? 답장이 왔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은 달랐어요. 파괴하지 않으려 했으니까요. 문명보다 자연을 먼저 생각했죠. 다음 날. 화상회의. 하버드 동료 교수들과 여러분,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자료를 공유했습니다. 고대 문명은 모두 자연을 파괴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만 보존했어요. 한 교수가 반박했습니다. 그건 발전이 늦었기 때문 아닌가요? 아닙니다. 한국도 문명이 있었어요. 하지만 자연을 지켰습니다. 어떻게요?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금산제도, 산신신앙, 천지인 사상, 모두 자연 보존을 위한 문화였어요. 메소포타미아는 나무를 다 베었습니다. 도시를 짓기 위해. 이집트는 신전을 짓기 위해 숲을 파괴했습니다. 로마는 함대를 만들기 위해 산림을 베어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금산을 지정하고 나무를 베지 않았습니다. 침묵. 한 교수가 물었습니다. 왜 한국만 달랐을까요? 문화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연을 정복할 대상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럼 뭘로 봤나요? 함께 사는 존재로요. 하늘과 땅과 사람이 하나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남았나요? 네, 에덴은 파괴되어 사라진 게 아닙니다. 지켜진 곳만 살아남은 거예요. 눈물이 났습니다. 한국이 그 증거입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사라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교수님, 정말 확신하세요? 응, 확신해. 30년 연구를 뒤집는 건데요. 진실을 찾았으니까. 에덴은 사라지지 않았어. 한국이 지켜왔어. 노트를 펼쳤습니다. 왜 에덴은 사라지고 한국은 남았나? 메소포타미아, 문명 우선, 자연 파괴, 결과는 사막. 이집트, 건축 우선, 숲 파괴, 결과는 황폐. 그리스와 로마, 전쟁과 확장, 산림 벌채, 결과는 축소. 한국, 보존 우선, 금산제도, 결과는 생존. 차이점, 서구 문명은 자연을 정복했다. 한국은 자연과 조화했다. 서구는 모든 것을 사용했다. 한국은 일부를 금지했다. 서구는 경계를 넘었다. 한국은 경계를 지켰다. 결과, 서구는 에덴을 잃었다. 한국은 에덴을 남겼다. 결론, 에덴은 파괴되어 사라진 게 아니다. 지켜진 곳만 살아남았다. 한국이 그 땅이다. 펜을 멈췄습니다. 30년간 에덴을 과거로만 봤는데 에덴은 현재였어. 지켜온 민족이 있었어. 2주 후. 다시 한국. 이번엔 더 깊이 조사하러. 한국전쟁 기념관. 방문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전쟁 발발. 3년간의 참혹한 전쟁.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불타는 서울. 폐허가 된 도시들. 파괴된 산림. 설명 패널. 한국전쟁으로 산림의 70%가 파괴됐다. 폭격과 화재로, 연료를 위한 벌목으로. 전쟁 후 사진. 민둥산. 나무 한 그루 없는 산들. 황량했습니다. 1953년 휴전 후 한국은 폐허였다. 먹을 것도, 집도, 나무도 없었다. 손이 멈췄습니다. 에덴이 파괴됐어. 전쟁으로. 다음 전시실. 재건의 역사. 1960에 1970년대. 산림 녹화 운동. 포스터들. 나무를 심자. 조국을 푸르게. 산의 나무를. 사진들. 국민들이 산에 올라가 나무를 심는 모습. 학생들, 군인들, 공무원들, 온 국민이 참여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살기 위해서였어요. 나무를요? 네, 나무가 없으면 물이 없고, 물이 없으면 농사를 못 짓고, 그럼 굶어 죽으니까요. 그래서 심었군요. 네, 필사적으로요. 40년간요. 결과 사진. 1990년대 한국. 초록빛 산들. 울창한 숲. 회복됐습니다. 세계 유일의 성공 사례. 한국은 파괴된 산림을 40년 만에 회복시켰다.
유엔이 기적이라 불렀다. 눈물이 났습니다. 파괴됐지만 다시 일으켰어. 에덴을 되찾았어. 오후, 산림청. 방문했습니다. 박재민 청장, 50대. 밀러 교수님, 한국 산림 녹화에 관심이 있으시다고요? 네, 어떻게 성공했는지 궁금합니다. 국민의 의지였습니다.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1973년 제1차 치산 녹화 10개년 계획, 1979년 제2차 계획, 1987년 제3차 계획, 40년간 103억 그루를 심었습니다. 103억 그루요? 네, 국민 한 명당 200그루 이상이에요. 왜 그렇게까지 했나요? 조상들이 지킨 산을 우리가 파괴했으니까요. 다시 되돌려야 했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되돌려야 했다. 회복의 의지. 박 청장님, 다른 나라는 왜 못했나요? 의지가 없었죠. 한국은 달랐어요. 산이 곧 생명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천년 문화가 있었군요. 맞아요. 금산제도, 산신신앙, 모두 산을 지키는 문화였어요. 그게 DNA에 남아 있었죠. 현대 한국 환경 정책 자료, 지속 가능한 개발, 녹색 성장, 탄소 중립. 한국은 경제 발전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추구합니다. 쉽지 않았을 텐데요. 쉽지 않았죠. 하지만 균형을 찾으려 했어요. 모든 걸 파괴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성경이 떠올랐습니다. 창세기 2장.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경작하되 지키라, 사용하되 보존하라. 한국이 그걸 실천하고 있어. 저녁 서울 시내. 걸었습니다. 고층 빌딩들, 현대적인 도시. 하지만 곳곳에 공원, 나무들, 초록. 남산을 봤습니다. 도심 한가운데 산, 울창한 숲. 저 산도 보존하나요? 이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네, 개발하지 않아요. 서울 시민의 허파니까요. 개발 압력은 없나요? 있죠. 하지만 막아요. 산은 돈보다 중요하니까요. 눈물이 또 났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 생명. 노트를 펼쳤습니다. 한국의 회복 이야기. 1950년 전쟁, 산림 70% 파괴, 에덴의 파괴. 1960에 2000년 재조림, 103억 그루, 에덴의 회복. 현재 산림률 63%, 세계 최고 수준, 에덴의 유지. 특징, 파괴 후에도 회복했다. 왜냐하면 문화가 남아있었으니까. 금산정신, 산신신앙, 천지인 사상. 성경과 비교. 창세기는 동방의 에덴이라 했다. 여호와께서 동산을 동방에 두시니라. 동방의 끝이 한반도다. 전쟁으로 파괴됐지만 다시 일어났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이 다시 선택하신 거다. 창세기 9절을 적었습니다. 창세기 2장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동방, 케뎀, 시작의 땅, 해가 뜨는 곳, 한반도, 현대 한국을 봤습니다. 전쟁이 폐허에서 다시 일어남, 파괴된 산림을 회복함, 기술과 자연의 균형을 고민함,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함, 회복이라는 개념을 중시하는 사회. 노트에 추가했습니다. 동방의 땅이 다시 선택된 이유. 첫째, 에덴의 조건을 갖춤. 둘째, 에덴의 태도를 유지함. 셋째, 파괴 후에도 회복함. 이것은 끝이 아니다. 다시 시작하라고 남겨둔 곳이다. 하나님은 동방에 하나를 남겨두셨다. 인류에게 보여주시려고. 에덴은 돌아갈 수 있다고. 펜을 멈췄습니다. 30년간 에덴을 잃어버린 과거로만 봤는데 에덴은 회복 가능한 미래였어. 3개월 후 예루살렘 국제구약학회. 저는 기조연설자로 초대됐습니다. 에덴 동산, 동방에 남겨진 땅. 발표 전날 밤, 호텔방, 긴장됐습니다. 받아들여질까? 아니면 비난받을까? 사라가 전화했습니다. 교수님, 내일 준비되셨어요? 글쎄, 모르겠어. 왜요? 30년 주장을 뒤집는 거니까. 에덴이 메소포타미아가 아니라 한국이라고 하는 거야. 하지만 증거가 있잖아요. 증거가 문제가 아니야. 사람들은 전통을 원해. 새로운 해석은 불편해하지. 교수님은 진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해야지. 다음 날, 강당, 교수와 신학자 120명 참석, 각국 구약 전문가들, 30년 함께 연구한 사람들. 무대에 올랐습니다. 마이크 앞, 심호흡. 여러분, 조나단 밀러입니다. 오늘 고백하겠습니다. 술렁거림. 30년간 저는 틀렸습니다. 침묵. 에덴은 메소포타미아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거기는 사막입니다. 에덴의 조건이 없습니다. 첫 슬라이드, 메소포타미아 사막 사진. 웅성거림. 에덴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켜진 곳만 살아남았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국 산림 사진. 박수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학자들. 한반도입니다. 여기가 동방의 에덴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에덴의 조건 대한반도. 산에서 시작되는 강 체계, 백두대간,
일치. 사계절의 명확한 질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일치. 풍부한 숲과 나무, 산림률 63%, 일치. 인간과 자연의 조화, 천지인 사상, 일치. 특정 구역의 보호, 금산제도, 일치. 생명의 근원 인식, 산신신앙, 일치. 경외와 존중의 문화, 천년 보존, 일치. 일치율 100%. 더 많은 박수. 하지만 원로 교수들은 회의적이었어요. 한 원로 교수가 일어섰습니다. 밀러 교수님, 이건 억지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를 언급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두 강은 어디 있습니까? 사라진 겁니다. 왜 사라졌습니까? 홍수 때문이죠. 아닙니다.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역사 데이터. 인간의 파괴 때문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산림 파괴 연대기. 기원전 3000년, 울창한 숲. 기원전 2000년, 도시 건설로 벌목 시작. 기원전 1000년, 대규모 관계 농업. 기원전 500년, 전쟁으로 초토화. 현재, 사막. 에덴을 파괴한 것은 홍수가 아닙니다. 인간입니다. 기립박수, 절반이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슬라이드. 한국 금산제도. 그들은 경계를 지켰습니다. 금지된 나무처럼. 함부로 베지 않았습니다. 산을 신성시했습니다. 1000년간요. 다음 슬라이드.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경작하며 지키게 사용하되 보존하라는 뜻입니다. 한국이 그것을 실천했습니다. 전체가 일어섰습니다. 질의응답. 한 신학자. 교수님, 에덴이 정말 한국입니까? 지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에덴은 장소가 아닙니다. 태도입니다. 침묵. 에덴은 하나님과 자연 앞에서의 태도입니다. 경외, 존중, 절제, 보존. 그 태도를 가장 오랫동안 문화로 유지한 민족이 한국입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그들은 쫓겨난 인간이 아닙니다. 기억하는 인간입니다. 금지된 나무를 기억했습니다. 경계를 넘지 말라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에덴이 살아남았습니다. 한 환경학자. 한국도 개발했잖아요. 도시가 있고 공장이 있는데요. 맞습니다. 하지만 균형을 찾으려 했습니다. 슬라이드. 한국 재조림 사진. 전쟁으로 산림이 파괴됐습니다. 70%가. 하지만 40년 만에 회복시켰습니다. 세계 유일의 성공 사례입니다. 왜 성공했을까요? 문화가 남아있었으니까요. 금산 정신, 산신 신앙, 천지인 사상. 파괴해도 다시 회복해야 한다는 의지. 이것이 에덴의 태도입니다. 한 한국 학자. 한국인으로서 감동적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완벽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완벽한 에덴은 없습니다. 하지만 태도는 남아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에덴은 완벽한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자연을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한국이 그것을 가장 잘 보존했습니다. 스승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박수를 쳤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전체가 따라 일어섰습니다. 발표 후 복도. 학자들이 몰렸습니다. 교수님, 정말 에덴이 한국입니까? 지리적으로 그렇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태도입니다. 우리도 배워야 하나요? 배워야 합니다. 경계를 지키는 것, 자연을 존중하는 것. 어떻게요? 금지된 나무를 기억하세요.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사라가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대성공이었어요. 고마워. 사라. 계속 연구하실 거예요? 물론이지, 이건 시작일 뿐이야. 에덴의 태도, 더 깊이 연구해야 해. 그날 밤, 호텔, 아내와 화상통화. 오늘 발표 어땠어? 성공적이었어. 기립박수 받았어. 당신 확신해? 응. 에덴은 장소가 아니라 태도야. 한국이 그걸 보여줘. 30년 주장을 뒤집는 건데. 진실을 찾았으니까. 에덴은 사라지지 않았어. 태도로 남아있어. 6개월 후, 국제신학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에덴 동산 제고, 동방의 땅과 보존의 태도. 초록에 이렇게 썼습니다. 30년간 에덴을 메소포타미아에서 찾았다. 하지만 거기는 사막이었다. 에덴의 조건이 없었다. 진짜 에덴은 동방 끝 한반도에 있었다. 지리적으로 100% 일치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태도였다. 한국은 에덴의 태도를 문화로 유지했다. 경외, 존중, 절제, 보존. 금산제도는 금지된 나무였다. 천지인 사상은 에덴의 조화였다. 재조림은 에덴의 회복이었다. 에덴은 장소가 아니라 태도다. 한국이 그것을 증명했다. 논문은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찬성, 반대, 논쟁.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30년 찾던 답을 찾았어. 한국에서, 에덴의 태도에서. 1년 후. 여름. 다시 한국. 마지막 방문.
강원도 설악산. 새벽 4시 출발. 혼자 올랐습니다. 어둠 속. 손전등 하나. 산길. 고요했습니다. 발소리만. 숨소리만. 1시간 올랐습니다. 능선. 도착했습니다. 동쪽을 향해 섰습니다. 어둠이 물러가기 시작했어요. 하늘이 밝아졌습니다. 주황빛, 붉은빛, 금빛. 해가 떠올랐습니다. 동방에서 빛이 쏟아졌습니다. 산을 비췄어요. 나무들을, 계곡을. 안개가 피어올랐습니다.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계곡에서 새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을 알리며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무집들이 속삭였어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주님, 30년을 찾았습니다. 에덴을, 메소포타미아를 뒤졌습니다. 없었습니다. 이집트를 찾았습니다. 사막이었습니다. 그리스와 로마를 봤습니다. 황폐했습니다. 포기했습니다. 에덴은 사라졌다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남겨두셨습니다. 동방에, 해가 뜨는 이곳에, 한반도에 해가 더 높이 떠올랐습니다. 온 산이 빛났어요. 산에서 강이 시작됩니다. 창세기가 말한 대로. 사계절이 질서 있게 흐릅니다. 당신이 정하신 대로. 나무들이 무성합니다. 에덴처럼. 사람들이 지켰습니다. 1000년간. 금산을 정했습니다. 금지된 나무처럼. 산을 신성시했습니다. 경외하며.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경계를 지키며. 손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쫓겨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기억하는 인간이었습니다. 에덴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경계를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에덴이 남았습니다. 성경을 꺼냈습니다. 창세기 2장.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읽었습니다. 천천히. 동방의 에덴. 케뎀. 시작의 땅. 해가 뜨는 곳. 여기였습니다. 창세기 3장.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지키게 하시니라. 파괴하신 게 아닙니다. 지키셨습니다. 언젠가 돌아오라고. 기억하라고. 일어났습니다. 산을 내려다봤습니다. 끝없는 초록. 계곡을 따라 흐르는 물. 하늘을 향한 나무들. 에덴은 잃어버린 과거가 아니었습니다. 중얼거렸습니다. 현재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지켜온 민족이 있었습니다. 한국이.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산 전체가 빛에 잠겼어요. 감사합니다, 주님. 동방에 하나를 남겨두셔서 인류에게 보여주시려고. 에덴은 돌아갈 수 있다고. 태도를 바꾸면, 경외하면, 존중하면, 절제하면, 보존하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나무들을 만졌어요. 소나무, 참나무, 단풍나무.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속삭였습니다. 계곡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차갑고 맑았어요. 생명의 물. 마셨습니다. 달았습니다. 등산로. 다른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한국인들. 아침 산행. 인사를 나눴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좋은 아침이에요. 그들은 웃으며 올라갔습니다. 자연스럽게. 산과 함께. 이것이 에덴의 태도야. 오후. 서울. 이 교수와 마지막 식사. 교수님, 1년간 어떠셨어요?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요? 30년간 과거를 찾았는데 현재를 발견했습니다. 에덴을요? 네, 에덴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한국이 지켜왔어요. 앞으로 뭘 하실 건가요? 책을 쓰겠습니다. 세상에 알리려고. 뭐려? 에덴은 장소가 아니라 태도라는 것을요. 한국이 그 증거라는 것을요. 이 교수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도 몰랐어요. 우리가 에덴을 지켰다는 걸. 이제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 지켜야 합니다. 지키겠습니다. 다음 날 공항. 출국장. 마지막으로 한국을 봤습니다. 안녕 에덴, 동방의 땅, 지켜진 땅, 기억하는 땅, 감사합니다. 비행기 안. 창밖을 봤습니다. 한반도가 멀어졌어요. 초록빛 땅.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책 원고. 에덴은 사라지지 않았다. 동방에 남아있었다.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에필로그. 30년간 나는 에덴을 과거에서 찾았다. 메소포타미아의 폐허에서, 고대 문명의 흔적에서. 하지만 에덴은 거기 없었다. 사막만 있었다. 파괴된 자연만 있었다. 한국을 만났다. 동방 끝 한반도를. 그곳에 에덴이 있었다. 산에서 시작되는 강들, 사계절의 명확한 질서. 울창한 숲, 천년 보존 문화, 금산제도, 산신신앙, 천지인 사상. 모든 것이 에덴의 조건이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을 발견했다.
에덴은 장소가 아니라 태도였다. 하나님과 자연 앞에서의 태도. 경외, 존중, 절제, 보존. 한국은 그 태도를 문화로 유지했다. 쫓겨난 인간이 아니라 기억하는 인간이었다. 금지된 나무를 기억했다. 경계를 넘지 말라는 것을 기억했다. 전쟁으로 파괴됐지만 다시 회복시켰다. 세계 유일의 성공이었다. 왜 가능했을까? 에덴의 태도가 남아있었으니까. 나는 설악산 능선에서 울었다. 해가 동방에서 떠오를 때 에덴은 잃어버린 과거가 아니었다. 하나님은 동방에 하나를 남겨두셨다. 인류에게 보여주시려고. 에덴은 돌아갈 수 있다고. 태도를 바꾸면 에덴의 동산은 사라진 적이 없다. 지켜온 민족이 있었을 뿐이다. 저장. 눈을 감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에덴을 지켜주셔서 이제 세상에 알리겠습니다. 에덴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동방에.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이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깊은 울림을 전했기를 바랍니다. 30년간 메소포타미아에서 찾던 에덴 동산이 실은 동방 끝 한반도에 있었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산에서 시작되는 강들, 사계절의 질서, 천년 보존 문화, 금산제도, 모든 조건이 100%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에덴은 장소가 아니라 태도였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하나님과 자연 앞에서의 경외, 존중, 절제, 보존의 태도를 문화로 유지한 유일한 민족이었습니다. 에덴의 동산은 사라진 적이 없었습니다. 지켜온 민족이 있었을 뿐입니다. 이 영상이 전하는 메시지에 공감하셨다면 소중한 응원과 함께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